오늘의 이야기가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낯선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곳은 미국 국세청 IRS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저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린 몇백 달러의 생활비 내역과 함께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하라는 차가운 요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25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박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편물을 받아든 그날부터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낯선 땅에서 고생하며 번 돈으로 고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서, 바로 정과 효의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진수 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수많은 한인 동포들이 겪고 있는 차갑고도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보낸 돈이 어떻게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매달 보낸 생활비가 증여세 조사로 돌아오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62세 김현정 씨는 지난 5년간 한국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 매달 약값과 공과금에 보태 쓰시라며 몇백 달러씩 송금해왔습니다. 한국인의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현정 씨의 송금 내역이 미 국세청 IRS에 보고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은 1년에 $10,00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달 보낸 소액이 5년간 누적되고 연간 총액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명의로 금액을 나누어 보낸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의도적인 분산 송금으로 보고 김 씨에게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 그리고 송금 사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진술서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복잡했으며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벌금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깊은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송금한 적이 없어요. 돈을 보내면서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들 학비 송금, 해외 자산 신고 누락 경고로 이어지다. 텍사스에 사는 박영석 씨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이 한국 통장으로 직접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학기마다만 $5,000를 송금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아버지의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문제는 송금액이 건당 $10,000를 훌쩍 넘으면서 은행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IRS 보고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박 씨 본인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계좌 신고를 깜빡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IRS로부터 해외 금융자산 신고 누락 가능성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부랴부랴 외화계좌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아들의 재약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송금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하며 겨우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차라리 제가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요. 가족을 돕는 일이 이토록 복잡하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장례 비용마저 소명 대상이 되다. 버지니아에 사는 정미선 씨는 작년 겨울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그녀는 장례 비용에 보태기 위해 급히 수만 달러를 한국의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컸던 만큼 이 거래는 자동으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보고되었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의 장례비라는 너무나 명백한 사유가 있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송금시 명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던 탓에 IRS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슬픔 속에서 장례식장 계약서와 관련 영수증, 심지어 가족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번역하고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기도 벅찬데 그걸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차가운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미국 국세청은 해외 송금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돈의 흐름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세금 회피나 자산 은닉의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연간 한 사람에게만 $7,000를 초과하여 대가 없이 돈을 보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반복적으로 누적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 병원 치료비처럼 실제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세금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입증의 책임이 전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끼리 보내는 건 괜찮다, 아닙니다. 가족 간의 송금이라도 금액이 기준을 넘거나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명백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의 정, 문화와 미국의 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극입니다. 둘째, 세금을 피하려면 쪼개서 보내면 된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보내더라도 실질적인 돈의 주인이 한 사람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의도적인 탈세 시도로 간주하여 더 엄격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에만 잘 신고하면 된다.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돈은 한국 국세청에도 통보될 수 있으며 돈을 받은 가족에게 한국 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학비 등 목적이 명확하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라도 어머니, 이 돈은 이번 달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와 같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송금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간의 상담 비용이 미래에 닥쳐올 엄청난 세금과 벌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기록과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고국으로 보내는 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책임감이며
효도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선의가 차가운 법의 잣대 앞에 오해받고 범죄로 의심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가족에게 보낸 돈 때문에 국세청의 차가운 서류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현명한 사랑의 방식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결코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